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웨이입니다. 주변을 보면 분명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꾸밈없이 웃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도 특출나지 않은데 자꾸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보이지도 않는 의자 밑바닥에 사포질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여기 안 보이잖아. 누가 알겠어. 아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알잖아.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상순과 이효리 부부입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상순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죠.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행복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존감을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많아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데 말이죠. 혹시라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소개팅 전에 난 연봉도 낮고 얼굴도 별로고 그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 할까? 면접 준비를 하며 더 멋진 옷을 입고 가야 면접자들이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줄 거야. 회의 도중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누가 반론이라도 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경우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유독 자신 탓을 많이 할 때, 남의 눈치를 많이 볼 때, 과정보다는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남들과 비교하면서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자존감 높이는 기회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아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 자신과 친해져야 돼요. 나를 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려거든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기가 있잖아요. 나도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가장 첫 번째로 내 인생 곡선 그리기입니다. 내가 30살이면 그래프로 내 인생의 굴곡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인생이 참 힘들었을 때 왜 힘들었는지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을 땐 왜 좋았는지 써보세요. 이걸 하면요, 결국 인생은 매 순간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도 압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장단점을 써보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3가지만 써보세요.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요.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딱 3가지만 써보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면 되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그래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라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감정적으로도 덜 힘들게 돼요. 이렇게 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매일 연습해보세요. 이 또한 나와 소통하는 연습입니다. 바로 내면 소통이죠.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말합니다.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고요. 명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과 마주하는 내면와의 소통, 성장 과정의 결핍과 마주하는 명상, 그리고 호흡 명상, 산책 명상, 그림, 음악 명상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처음에는 산책이나 예술 활용을 하는 명상과 호흡 명상을 추천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면 자책이 습관이 되고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이 습관이 되어 이때 명상은 우리의 뇌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지금 내 앞에 사나운 호랑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진짜로 인식해서 몸과 뇌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몸속 내장까지 경직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 없습니다. 불만족, 불안, 부정적 생각도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명상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나는 그저 나로서 존재하게 만들죠. 특히 내 인생 곡선에서 정말 힘들 때 느꼈던 감정들, 상황들이 내 기억으로는 이제 다 괜찮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감정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꼭 명상을 통해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마주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해소하셔야 해요. 누군가에게 통제받았던 기억, 과거보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 한 번에 성공해야겠다는 강박, 어린 시절 보호받지 못한 기억, 이외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을 겪게 되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해소하다 보면 결국 나는 나로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 내가 경험한 모든 나를 인정하는 게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나로서 바라보고 돈을 못 벌어도 연인이 없어도 예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호감이 호감을, 건전함이 건전함을 끌어당기고 공허함과 착취보다는 활력과 팽창이 더욱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